이렇게 올라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6시 2분 5월 9일 월요일 저녁 시간이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주말부터 해서 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저점을 뚫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뚫었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이 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 정도 급의 반등이 지금까지 안 나왔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추세를 돌파를 해주는 상승이 여기서부터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를 좀 어느 정도 반전시키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오늘 푸틴이 아까 4시에 전승절 기념식 행사를 하면서 전면전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전면전은 사실 좀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모든 젊은이들, 모든 남자들을 전부 전쟁에 총동원하자 이러면은 완전히 나라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특별 군사 작전 요런 얘기만 좀 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대했었던 종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병정놀이 하면서 미사일 몇 개 보여주고 돌아가면서 이제 경례하고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전승절 행사, 그냥 매년 해오던 그런 행사처럼 좀 끝났습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물론 서방이 우리를 좀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전 방송을 또 이제 했는데, 굉장히 좀 웃겼습니다. 이거 전술정 행사를 보면서. 그만큼 이 폐쇄적인 국가라는 거죠, 이 러시아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이렇게 군사력을 보여주고 군인들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또 그걸 보는 대중들은 거기에 선동이 돼서 움직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빨리 이런 나라들도 자유민주주의화가 돼서 국민들이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될 텐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사이좋게 서로 평화롭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어쨌든 좋은 뉴스가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뭐 핵전쟁 하겠다, 전면전 하겠다 이런 나쁜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또 하나의 우려했던 전승절 때 푸틴의 또 돌발 행동이 좀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었지만은, 뭐 그런 돌발 행동은 안 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조금 더 단합을 해서 원유 수입 중단하든지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더 강하게 옥죄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전의 가능성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돈바스 지역이나 이제 마리오폴 이쪽 이제 하방 구역,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이 한창인 지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면은 전쟁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5월에서 6월 내로는 무조건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비트코인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주말 어제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보시면은 그 4%를 내렸어요. 4%를 제2의 붓다빔 수준으로 내렸지만은, 작년에 붓다빔이 터졌던 때가 요때죠. 요때 5월 19일 요때 이제 붓다빔이 쭉 터지면서 부처님 오신 날에 무소유를 부처님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욕심을 버려라, 탐욕을 버리고 투자 활동을 멈춰라,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요런 얘기를 하는 부처빔이 또 터졌죠. 터져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하락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도 하락이 나오고 좀 계속 전승절에서 어떤 약간 기대감으로 가는 척 하다가 또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33.1K, 그러니까 이제 33K 33,000달러 부근을 원래 이 정도로 내려야 되거든요. 깨고 내릴 때 이 정도로 내려야 됩니다. 근데 내려가는 척 하다가 지금 바로 말아 올렸어요. 이 바로 말아 올렸는데, 여기서 이 불씨를 살리게 되고 이따 10시 반, 저녁 10시 반에 나스닥 본장 개장을 해서 나스닥이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오늘이 그동안에 계속됐던 요때 이제 파월이 0.5% 올리겠다 해서 안도빔 살짝 나왔다, 안도랠리 나오다가 내려왔던 이 정도의 하락을 좀 끝내는 롱빔이 터질 수 있는 V자로 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이 오늘이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 비트코인 과거에 크게 내려왔을 때 여기 보시면 52K에서부터 32.9까지 내려 찍은 다음에 월요일날 완전 최저점 32.9를 찍고 V자 반등의 시작점이 됐었던 게 월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만불짜리 상승이 터졌던 요 구간,
37.5K를 딛고 48K까지 올려놨던 요때 큰 상승이 있었던 최저점 찍었던 요날이죠. 요날 찍고 최저점 찍고 V자로 말려올렸던 것도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개미들을 이제 털어내는 게 쉬운 이유가 뭐냐면 주말엔 어차피 나스닥도 안 열리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코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주말에 하락을 주게 되면 패닉셀이나 손절을 또 많이 치게 되겠죠. 그래서 주말간에 하락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월요일에는, 특히나 이제 금요일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많이 나옵니다.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주말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강한 상승세가 금요일에 나오기는 힘들어요. 보통 강한 상승이, 그 큰 하락 뒤에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월요일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랠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에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움직임, 하락을 주면서 패닉셀을 유도하다가 월요일부터 올리는 그런 움직임은 항상 많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방송을 좀 빨리 찍어서 올리기 위해서 말이 조금 꼬이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반등 나오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여기서 지금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은 올라갈 때가 되었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고 계속 찔끔찔끔 내리는 건 어쩔 수 없죠. 나스닥이 열려야 되는데, 나스닥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흘러내리다가, 지금 일단 나스닥 상황을 보면은 지금 나스닥도 좀 좋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1.5% 거의 1.6% 정도 내리고 있는데, 보통 이 나스닥도 내리다가 본장 개장을 하면은 위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지금 일단 그려주고는 있거든요. 아까 전승절 끝나고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데 비트 반등폭이 훨씬 지금 크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충분히 한번 반등을 노려볼만 하다는 거죠. 나스닥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거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지금 닷컴 버블이랑은 전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닷컴 버블은 실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미국의 기술주 테슬라도 지금 자동차 한번 대기 걸면 1년 있다 받아야 되고, 이 대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 미국이나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직원들을 쥐어짜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은 그 이상 2배, 3배 이상으로 쥐어짜요, 사람들을. 거의 12시, 1시까지 회의하고 뭐 레포트 내고 글로벌 경쟁사들 제품 분석하고, 특히나 삼성 같은 회사들은 애플이라든지 TSMC 이런 데랑 지금 경쟁을 하면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닷컴 버블 실적도 없던 그때랑은 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충분히 나스닥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구간에서 과거에 이제 여기 구간, 이제 요 구간에서 좀 딛고 크게 올렸던 자리고, 여기서도 상당히 오랜 구간 지지를 받고 올린 자리인데 이 박스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박스로 지금 현재. 그럼 튕겨져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구간 있죠. 이 나스닥 이 구간. 지금도 이제 12,500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11,500에서 12,500 박스 요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절대 만만한 기업들이 아니죠. 글로벌 최대 기업들인데 러시아나 중국 이런 애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걔네들은 그런 기업이 없고 그런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나라 환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저런 전쟁이나 무력 도발, 자기보다 약한 자들만 괴롭히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깡패 수준인 나라들이죠. 근데 미국이나 이제 대한민국, 우리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의 기업,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을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로 우습게 볼 거는 아니다. 물론 금리 인상한다는 여파 때문에, 물가 인상 때문에 잠깐의 충격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충격을 받은 거 이상으로 여기서 이 정도로 가파르게 내려왔으면은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스닥에 대한 어떤 희망,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갈 때가 되었다,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반등 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이때 당시에 여름 시즌, 작년 여름 시즌에 최악의 공포를 딛고 굳이 여기 최저점
28.8을 찍었다가 여기서 1.6% 올려놓은 지점, 요 지점을 딛고 큰 빅롱이 터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지점이 28.8을 찍었다가 29.2, 그러니까 30K를 굳이 한 번 더 깨고 3만 달러를 깨고 큰 반등을 줬다. 그래서 1.6% 올려놓은 자리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자, 이번 하락에서의 최저점 구간 여기였죠. 여기 32.9였죠. 32.9에서 1.6%를 올려놓은 자리, 그러니까 33.5K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점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여기 저점 찍고 크게 올렸던 1차 반등 구간과 2차 구간, 여기는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바닥 찍고 여기 이제 만불짜리 상승 터진 구간, 요 구간인데 여기는 깨버렸죠. 여기는 깨버렸어요. 그럼 일단 그 다음 브레이크 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다. 33.5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33.15까지 찍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 여기 요 구간을 이제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반등하는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확실하게 좀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단기간 내에 못 뚫게 되면은 이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K 찍으러 간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게 맞고, 특히나 나스닥이 또 반등을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나스닥의 반등 사이클을 보려면 또 한국이랑 정반대되는 시간대에, 또 밤 시간대, 저녁 시간대, 우리가 자는 시간대에 또 나스닥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인들이 눈 떠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과 낮 시간대는 비트코인이 빠지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아마 반등이 나와도 이제 밤이나 새벽 시간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하락하고 빠지는 그림을 아예 그냥 안 보면 좋은데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반등이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는 그래도 아랫골이 여기서 달면서 이런 식으로 올렸죠. 여기서 올리고 여기를 극복을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에 못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풀로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극복을 해줘야 돼요. 여기 338, 33.8K를 V자로 그냥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음봉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만은 이 비트코인이 계속 찔끔찔끔 저점을 갱신하고 저점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하는데, 내려 찍는 힘 자체가 여기서는 강했지만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릴 때 걸린 시간 대비해서 내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일단은 좋은 점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지금 찔끔찔끔 터지고 있다는 거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며칠째 내리는 겁니까? 5일 연속으로 지금 내리고 있어요. 5일 연속으로. 근데 주봉으로 따지면은 아직 이번 주 주봉은 이제 시작이지만 6주 연속으로 음봉 마감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2014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질이 멸렬하게 뺐으면은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봉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양봉을 이제 아래 지점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양봉으로 아래권 하단부에서 이런 식으로 달아준 캔들이 지금 없었거든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다 음봉으로 끝났죠, 음봉으로. 근데 지금 양봉으로 끝나주고 여기서 이거 34K만 어느 정도 뚫어주게 되면은 이제는 이거 추세 반전으로 한번 볼 수도 있는 자리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극복 못하고 여기 또 갱신하면 또 흘러내리는 거고, 여기서 흘러내리면은 그 다음 기준은 이제 30K, 3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3만 달러가. 이제 3만 달러 어떻게 지지할 거냐. 진짜 3만 깨고 다시 앞자리 2자를 보게 되면은 또 투매 물량이 이 정도까지는 이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3만 달러를 깨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3만 달러라는 그 기준점.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평단가도 지금 딱 3만 달러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가 3만, 그리고 테슬라의 평단가는 지금 34,700달러예요. 지금 테슬라 평단가가 지금 깨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빨리 이제 반등을 좀 쳐주는 그림이 오늘 저녁에 이제 나와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오늘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추세 반전, 이런 이제 추세 반전의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여기서 일봉으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은 원래 올린 거 다 내리는 게 비트코인이고,
떨어진 거 다 말아 올리는 것도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떨어질 때 요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렸으면은 전고 돌파를 좀 쉽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구간까지 떨어진 걸 봐서는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리는 그림이 좀 몇 번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에 쭉은 못 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올렸다가 내려주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여기서처럼 뭐 몇 번 와리가리 하다가 좀 크게 전고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듯이 여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전고 돌파하는 상승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오늘 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려박았다가 쇼 청산 시키면서 한 번에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조금 힘이 약하네요. 지금 약합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웨이브가 너무 심하게 빠진 바닥에서 지금 더 이상 안 빠지는 걸로 봐서는 웨이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이 한번 터질 수 있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던 코인이기 때문에 웨이브도 한번 쭉 올라갔을 때 요거를 돌파해주면서 한 24,000원에서 28,000원짜리까지 이제 넘보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이보 네트워크도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V자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요런 식으로 반등 한번 먹어볼 수 있다. 4,500원에서 4,000원짜리까지 카이보 네트워크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런 하락장에서 많이 안 떨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한번 진입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랑말랑할 때 양봉 키면서 먼저 가는 애들이 힘이 좋은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웨이브, 메탈, 카이보 네트워크, 니어 프로토콜 1인치 요런 코인들 위주로 일단 단기 매매를 진행해보는 게 좋으시고 일단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부터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서 이 구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35원까지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지만은 이거 좀 눌리면은 다시 들어가도 충분히 저는 요런 식의 움직임을 먹을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 보시려면은 하단 전화번호 이쪽으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매 타점 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측치보다 발표되는 치수가 좀 높게 나오면서 지금 역대 최고급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5월 11일에도 지금 보시면은 8.1%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측치가 4월보다는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이 계속 높아지다가 정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증시가 회복될 수 있는 기점으로 보는 거다. 인플레이션 피크를 찍었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5월 11일에 지표가 이제 발표되는데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이건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반등이 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5월 11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조금 높게 나오면은 물론 시장에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증가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꺾이는 게 좀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11일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자들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투매에 나서는 이 카피출레이션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털려나가고 있고 그만큼 힘든 장세 공포 분위기가 계속 며칠 연속으로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개미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반등은 그렇게 손절 물량 떠나가는 물량을 싸게 잡은 다음에 세력들이 이제 펌핑을 주는데 작년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 지표가 지금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이제 고래들이 매집 물량입니다. 이 까만 선이 매집 물량이고 뒤에 주황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던 구간이 최저점이었다. 이후부터 빅롱이 터졌고 지금 그 수준까지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해놓은 상태고 가격은 최저점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에 남아있는 호재가 있죠. 현물 ETF 승인이 7월달에 지금 비트와이즈랑 그레이스케일께 걸려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33년도 증권법에 기반한 선물 ETF를 좀 하나둘씩 승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또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도지 파더의 입장에서 이 트위터를 이용한 암호화폐와의 어떤 연계된 마케팅 시스템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예를 들어 뭐 집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미국은 한국이랑 상황이 다르죠.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집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전기차 충전도 하고 남는 에너지로는 이 전기차의 고성능 컴퓨터 채굴기를 통한 또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것도 접목시켜서
여기서 머스크가 제대로 한번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드는데,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를 또 비트코인으로 재결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머스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34K 이하로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테슬라의 평단가보다도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세계 1위 부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은 이 싸진 가격에서 테슬라도 어느 정도 좀 매집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호재 뉴스를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은 쭉 이제 터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구간 이후에 상승이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직은 우리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다. 좀 더 버티게 되면은 이런 고래들의 매수세, 아직 남아있는 호재들,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봤을 때 마지막 한 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비를 버텨내면은 거대한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고, 3만 달러를 살짝 깨고, 이때도 3만 달러 깨고 빅롱이 터졌죠. 그럼 이번에도 3만을 깨고 빅롱이 터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알트코인들 아까 1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댓글 종목이죠. 보라랑 시빅을 볼 건데, 자, 시빅은 506원에 물려 계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은 지금 같은 구간,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여유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정해두고, 요런 식으로 정해두고, 아마도 요 정도 지점 250원에서 260원 자리까지는 줬다가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이 시빅도 이제 올라갈 건데, 과거에도 시빅 차트를 보면은 이런 극도의 공포 구간 이후에 반등이 한 번씩 다 이제 잘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세 상승 구간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면서 물타기를 통한 평단을 좀 낮추어 놓고 반등 구간에서 본절 정도의 이제 추가 매수한 거는 그냥 털고, 이제 나머지가 수익권에 들어가면은 또 털고, 요런 식으로 탈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드리고, 일단 아직 주봉상으로 어느 정도 좀 양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주봉상으로 아직 음봉이 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한 번씩 떠주면은 이제 바닥을 찍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봉상으로 양봉 들어올 때 추가 매수 좀 하셔가지고 올라오면은 털고 나오는 식으로 요렇게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지금 보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보라는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뒤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신작 게임들을 계속해서 이제 출시를 할 건데,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라도 마찬가지죠. 보라도 일단 주봉으로 어느 정도 양봉이 뜨게 되면, 여기도 주봉 하나 양봉 띄워주고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꼬리 이렇게 탁탁 단 다음에 주봉으로 들어오고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주봉으로 양봉을 띄워주게 되면 뭐 양봉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게 되면은 저는 500원 정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500원 라인 때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터트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500원 자리까지 오게 되면은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보라도 이제 주봉상,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저는 저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물타기를 통한 평단가를 좀 낮추게 되고, 내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샀어도 지금 사게 되면 평단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2차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알트코인을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비트가 가져야 되는 거죠. 비트가 좀 제대로 된 반등 분위기를 그리고 살려주려면은 일단은 여기 계속적으로 못 뚫던 4,440만 원을 일단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를 오늘 밤에 뚫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추세 반전, 그다음에 이제 V자 반등을 통한 시작점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3만 달러를 깬다라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진짜로 바닥권에 와 있는데, 여기서 살짝 이제 깨면서 투매 물량 유도를 하면서 지금 바닥을 계속 살짝 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물량을, 개미들의 이제 손절 물량, 투매 물량을 계속 유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안 판다라는 거죠. 고래들이나 이제 개미들도 성질 급한 사람들은 털고 나가겠지만은
그냥 놔두고 뭐 떨어지면 더 사고 뚜껑은 내년에 열어본다 이런 식의 마인드거든요. 고래들은 어차피 뭐 여기에 투자 들어간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고래 투자자들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숏으로 이 숏 세력들이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숏을 계속 유도를 하거든요. 숏을. 그러니까 숏이 쌓이게 되면은 그거 다 터트리면서 이제 위로 올릴 건데, 그때 이제 숏 잡았던 지금 숏 치던 세력들이 롱으로 스위칭을 할 때 지금 계속 여기서부터 숏으로 계속 눌러오던 애들이 야 이제 롱으로 가자, 갈아타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이제 멀지 않았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뭐 호재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나스닥의 움직임, 금리 인상, 물가 지수 발표, 러시아 전쟁, 이런 대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은 일단은 눌림목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캐나다 억만장자 케빈 오리어리 같은 사람도 이 국부 펀드가 좀 들어와 줘야 된다. 국가들이 소규모라도 암호화폐를 도입하면은 하방 지지가 좀 견고하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떨어지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캐나다의 억만장자의 포트폴리오에는 솔라나, 아발란체, 헤데라, 폴리곤, 헬륨, 세럼 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담아놓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가 필요하진 않다. 이들 중에 4개 정도가 성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헤데라, 폴리곤, 이거 전부 다 지금 그 거래 속도나 거래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싸고 이더리움의 킬러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레이어 1 코인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지금 기반으로 한 이제 디파이 코인, 덱스 코인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레이어 1이라기보다는 이제 솔라나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코인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트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알트들이 갈 건데, 그때 세게 올라가는 애들이 요런 애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거 일단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캐나다의 유력 총리 후보 요 사람 피에르 푸알리라는 사람도 지금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방어책이다. 그리고 CBDC 이런 거 발행 금지시키고 캐나다를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또 엄청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이죠. 여러분들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더리움 솔라나 NFT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폴리곤 플로우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요 NFT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플로우 기반으로 된 NFT들을 쓰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코인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스닥이 열리기 전까지 또 시간이 많이 남았고, 밤이나 새벽 시간대 또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텐데, 일단은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뭐 종전선언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에 대한, 사실 이 푸틴 같은 경우에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런 전승절 행사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선포하려면 이런 큰 행사에서 대대적으로 멋있게 대포 터뜨리면서 선언을 해야 국민들도 와 소리 지르면서 나도 나갈래, 전쟁 나갈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안 한 것도 짜증나지만, 그렇다고 전면전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기회, 이렇게 좋은 행사, 그것도 전승절, 이런 대대적인 규모의 군사 행사를 하면서 전면전 선포를 해야 그 효과가 제일 큰데, 전면전을 하려고 했으면 오늘 선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 했다라는 거는 이제 전면전의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은 푸틴은 전면전이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계속적인 전 세계적인 압박, 그리고 길어지는 전쟁 속에서 러시아도 피해가 크고, 지금 빨리 전쟁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승절 때 종전 빔은 없었지만은 방금 전에 여기를 깨고 바로 말라오르는 이런 무빙을 좀 봤을 때, 이제 여기만 어느 정도 좀 뚫어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상승의 초입권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 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기 34K를 좀 뚫어주면서 여기까지 좀 터치를 해주는 그림만 나와도, 34K 터치까지만 해줘도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올 분위기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나스닥의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고 아마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 아마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최악의 시기 이후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무빙이 항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구간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 최저점 32.9를 찍고 이렇게 들어 올렸었는데, 여기서 32.9를 찍고 이렇게 들어 올렸었는데 지금 33K를 이탈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31, 29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까지는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일봉상으로 좀 꼬리만 끝까지 말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일 정도 이렇게 직전에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출현만 해줘도, 양봉이 여기 정도까지만 출현해줘도 그 다음에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아마 이제 11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인데 5월 11일을 기점으로 또 불반등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를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월화 공포를 더 주고 수요일 기점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31에서 32K까지 좀 더 떨구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5월 11일 기점으로 반등이 터질 수도 있다. 자, 요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오늘도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겠다. 힘든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만 좀 버텨내면은 대규모 반등이 또 터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제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좀 이제 잘 하시고, 사실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숨도 잘 안 쉬어지지만은 어쩔 수 없죠.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이거고 계속해서 시장을 분석해야 되고 뭐 밤낮이고 주말이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건강을 좀 챙겨 가시면서 마음의 좀 안정과 평화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반드시 반등은 나올 건데 이번 주 월화수가 좀 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11일 미국 CPI 지수 발표, 그때가 좀 중요한, 그러니까 오늘 전승절 푸틴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었고 그 다음이 5월 11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 나오는 대로 정리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